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냐? 지금 2990, 987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 음봉,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발생하면 중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속셈이 뭘까요? 저 목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았어요. 밤 되면 잠기네요. 아까 제가 퇴근할 때 몇 시였더라? 9시 반인가?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봤어요. 근데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집에 와서 자료를 작성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니까 잠겨있네요. 자, 이제 드디어 외국인 기관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운드 피겨죠. 3000, 코스닥 1000 하면 라운드 피겨입니다.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딱 떨어지는 수를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그 주식에서도 만원, 천원, 5천원, 2만원, 10만원 이런 가격을 라운드 피겨라고 해요. 특히 주식에서는 라운드 피겨에 도달하면 그 호가창의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호가창이 라운드 피겨 직전에는 한 0.1%, 0.07% 이렇게 움직이는데 라운드 피겨를 넘어서면 0.2%, 0.3%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는 상승폭에 대한 계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지금 라운드 피겨인 3,100에 왔는데 굉장히 이상해요. 자, 보시면 이거 뒤에서 제가 늘 보여드리던 표인데 앞으로 좀 당겼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매매 동향이 이랬습니다. 지금 자, 오늘 주가가 빨간색으로 움직였죠. 처음에 상승하다가 하락, 그 다음에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다가 조정. 되게 재밌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천정을 뚫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기관이 금융투자겠죠. 뻔할 뻔자로. 금융투자가 갑자기 매도세가 강해집니다.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떨어져요. 자,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페일러가 발생하면서 하락을 예고하긴 했죠. 즉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미친듯이 올라갔죠. 결국에는 1.57%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종가쯤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팔고 있습니다. 아, 천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파는 거죠. 그때 이 금융 투자할 겁니다. 금융 투자가 시장가로 밀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파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겠죠. 계속 팔던 애들이 특히나 이 상승 그나마 조금씩 상승하고 있던 지수에 찬물을 끼얹는 매매 동향이 발생한 거죠. 매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급격하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자기가 팔기 시작했던 이 매매 뭐라고 해야 되죠? 수량에서 그 이상을 사고 끝났어요. 그럼 이때 왜 판 거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무슨 갑자기 속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3,000을 넘길 수도 있을 건데 10포인트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종가쯤에 크게 매수해서 동시호가 10분 동안에 호가 싸움을 끝내고 상승을 시켜버렸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왜 굳이 3,000을 안 넘기고 끝냈을까요? 자, 이 의문의 매수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이 얘들아 저항해야 하고 진짜 이 정도 낙폭을 보여버리죠. 이거 다 빤스런한 각입니다 진짜. 그러다가 급반등, 영머리 역경 그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코스피랑 똑같이 하락을 시키죠. 이때 미증시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미증시도 한패겠죠 당연히. 얘들이 한국에서만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투자하고 있고 그날 아시아 쪽에 열려 있을 때는 미국은 쉬고 있는 겁니다. 선물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개인 투자자가 천정이구나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3,000, 코스닥이 1000에 육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슬슬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종가쯤에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수치를 이만큼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2990, 977, 3000이랑 1000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굳이 올리지 않고 끝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라운드 피겨를 깨지 않았을까 얘네가. 충분히 깰 만한 여력도 있는 애들이고 마지막에 매동으로 봤을 때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팔고 있다가 막판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뭐 갑자기 한국 증시에 좋은 뉴스가 펼쳐졌다.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뭐 TSMC가 정전됐다 뭐 이런 뉴스라도 발생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저렇게 올려버렸는데 3,100을 깨지 않고 끝났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3,000이랑 1,000을 강하게 넘어서 달려버리면 진짜 포모를 느끼고 있던 폭락론자들이 진짜 패닉 매수를 할 겁니다. 나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가 뭐냐면 뭐 계속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세요. 지금 기술적 분석상 너무 각도가 가파르고 너무 상승하는데 라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 버리죠. 이게 신고가 매매법인데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그럼 개인 투자자 포모를 느끼고 있던 애들이 3,100이 천정인 줄 알았는데 깨고 상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설을 세웁니다. 첫 번째, 단기간 조정폭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라운드 피겨인 3,100은 강력한 저항입니다. 정말 강력한 저항. 여러분들도 멘탈선이 3,000이 넘어가면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야, 코스피가 정말 3,000 넘는 거야? 3,000 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팔지 않을까? 라고 눈치 게임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갭 상승을 시킨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쭉 길게 발생한다. 증시가. 그러면 단기 개인 투자자들을 내보내고 증시를 관방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음봉이 발생하면 바로 매수하지 않고 하락을 지켜보다가 적극적인 지수 트레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내일 갭 상승이 크게 발생하고 거래량이 터질 때 팔고 나오겠죠. 가설 2번입니다. 만약에 내일 갭 하락을 한다. 이렇게 종가쯤에 들어올린 애들이 뭐 미국 증시가 개박살이 나면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갭 하락을 시작해서 투매를 발생시키면 저는 그 투매를 발생시키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약간 갭 하락을 발생시킴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좀 발생시킬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몇 조, 뭐 1조, 2조씩 막 매수하고 있었죠. 그런 물량이 한 번에 나가면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개인 투자자도 불안해하고 있고 매수하지 않은 포문을 느끼는 폭락론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안해하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언제 폭락하지? 폭락론자들은 왜 대체 폭락하지 않냐, 내가 사야 되는데.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딱 트리거링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그 충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급격한 변화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마지막 매동을 보고 외국인 기관이 무언가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억측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둘이 한 몸 같아 보면. 그렇게 주체가 많은데 모여서 회의라도 하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뉴스 활용법인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언론으로 사기치며 당신 털어먹는 놈들이란 영상이었어요. 삼성전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휠라코리아랑 같이. 그리고 FNF도 있었죠. FNF 요즘 주가가 어떤가? 자, 보시면 갑자기 종목이랑 섹터를 조명시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런 호황은 없었다. 코로나 특수 누리는 효성화학 롯데케미칼이란 뉴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PP의 평균 가격은 톤당 1,040달러로 2분기 790달러보다 3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롯데케미칼이에요. 얘들이 노린 종목은 롯데케미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올 한 해의 움직임입니다. 작년 한 해죠. 롯데케미칼 코로나 폭락을 비껴나갈 수는 없죠. 그때 폭락했어요. 자, 그러면 바닥권에서 올해 최악이다. 목표가를 하향한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요. 유안타, KTB, 키움, NH, KB, SK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반등을 쭉 해요. 그래서 조정을 보이죠. 영머리 역경의 그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에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목표가를 하향한다. 하이, 유진, 삼성, 신한. 아주 그냥 같은 주체도 아니에요. 번갈아 가면서 쌍으로 헛소리하고 있죠. 이건 지나간 다음에 보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맘때쯤에 롯데케미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매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하니까 그나마 양심적인 애들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 목표가를 상승한다. 유진 신한 이때 무슨 진짜 뭐 3개월 만에 이 사람들 뇌가 바뀌었는지 목표가를 상승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목표가 산정입니다. 자, SK 대신 하이 KTB 키움 목표가를 상승시키면서 실적 호조를 기대한다. 아까 같은 뭐 이런 호황이 없었다. 이런 뉴스를 뿌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SK 대신 하이 KTB 키움입니다. SK 대신 없네. SK 하이 KTB 키움 이 변태 아닙니까 진짜? 저 얘네 여러분들 좀 가서 따지세요. 예. 저쪽에 펀드 드신 분들은 좀 가서 따지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닥에서 하향해놓고 지금 이만큼 상승했는데 이제 상승으로 바꾸고 있어요 얘네. 이 정도면 진짜 이게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똥을 싸는 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철면피 아닌가요? 예. 이거 진짜 이 영상이 한 1000만 뷰 나와가지고 쟤네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 목표가 산정하는 애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니들이 했는 말이 좀 갑자기 열이 받는데 열받으면 제 손해 줘.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 후에 반등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 근데 또 열받네 갑자기. 야, 한 대 더 맞아라. 자, 오늘은 조정 후에 반등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종목 하나죠. 센트럴 모텍입니다. 투두리스트인데요. 예, 이번 주 목표로 바꿨습니다. 예, 제가 입이 한 3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끝내보고 싶었는데 무리였고요. 오늘도 늦게 퇴근해서 이 영상을 찍고 조금 만지작 하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거의 뭐 급등하고 있죠.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좀 보시죠. 공매도 잔고가 올라간 거는 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첫 시총 500조를 돌파했다. 우선주를 합치면 562조다. 여러분들 삼성 우선주라고 하면 모수가 작고, 왜냐하면 의결권이 없으니까요. 배당 우선주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른 우선주를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 삼성중공업, 우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얘는 62조입니다. 우선주가 62조란 거예요.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시총이 높습니다. 셀트리온급이죠. 10만전자도 부족하다. 목표가 줄상향. 파죽지세 삼성전자 10만전자가 부족하다. 11만원 간다. 삼성전자 집중 매수한 개인 덕에 코스피 3000선 턱밑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협력사와 손잡고 시스템 반도체 신화 쓸 것.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 그러면 최근에 상승은 누가 이끌고 있나?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시장가 매도를 하지 않고 호가에 걸어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공매도 잔고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이때부터 봤죠. 공매도 잔고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급등할 거다. 예, 이거는 찡긋. 예. 저는 뭐 지나간 다음에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뉴스 꼬라지를 보면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집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락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앞으로 조명을 받아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해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반도체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영상을 여기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때 입만 털고 올리질 않았어. 좀 아쉽네요. 아무튼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옆으로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면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될 거다. 그렇다고 제가 영상을 뭐 삼성전자 앞으로 횡보한다 이렇게 올릴 수는 없겠죠. 그런 약간 미약하지만 나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상은 제가 웬만하면 안 만듭니다. 의견을 좀 개진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좀 궁금증이 많으시죠. 제가 그때 관심 종목 리뷰할 때 셀트리온 그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셀트리온에 동요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때 제가 그린 대로 똑같이 움직였죠.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횡보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자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조심스럽긴 하다 얘기하는 게 그냥 한 가지 가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셀트리온 판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 임직원 매도 논란. 임직원 매도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세력이 있다. 뭐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작전 세력이건 다 포함해서요. 임직원 매도했다는 거는 얘들이 알 수 없습니다. 얘들이 임직원을 막 매수해가지고 이게 용어가 똑같네. 임직원을 꼬드겨가지고 얘들 매도해. 공시 나오게 매도해. 이랬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정말 담합이죠. 그런 범죄 행위는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가정했을 때 어떠한 세력도 임직원 매도라는 공시를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치료제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료제를 많이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이런 뉴스를 보면 압니다. 임직원 매도 논란에도 치료제가 약이 된 셀트리온이다. 지금 치료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 없다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료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치료제가 나왔다고 칠게요. 정말 성능이 좋은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천정을 뚫고 올라갈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아니다. 셀트리온의 모멘텀으로 봤을 땐 앞으로 쭉 우상향하겠죠. 예, 보세요. 자, 딱 봐도 그냥 우상향이죠. 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죠. 그러면 저는 약간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확률. 왜냐하면 채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프로그램 매수랑 그런 것들은 이런 채널을 보고 있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신뢰성이 높거든요, 그게.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치료제 호재가 나오면 저는 매도하겠습니다. 예, 매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 거예요. 셀트리온 좀 오래 가져가야죠. 조지아 런오프, 네, 런오프라는 건데요. 조지아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선 투표가. 이게 US Fiscal Policy, 그 미국의 경제적인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마일스톤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제가 계속 미대선 리스크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위안, 차이니즈 스탁, 솔지, 차이니즈의 스탁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위안이랑 같이 폭등했다. 중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스탁이 바운스하고 있다. 아마존 헬스케어, 아마존이 그 JP 모건 등이랑 버크셔 해스웨이랑 그 헬스케어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아마존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 독일이 파셜 락다운, 부분적인 락다운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파운드가 바운스하고 있다. 그럼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면 영국에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토탈 락다운, 완전한 락다운을 시킨답니다. 변종 때문이겠죠. 오펙 플러스가 되돌아가기면 그러면 지금 원래 오펙 플러스 때 2월에 산유량이 나오는 건데 지금 답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오늘 좀 출렁였죠. 제가 생각한 만큼 출렁이지 않아서 매수는 못했습니다. 내신입니다. 오늘 20분 넘겠다. 해외 증시 대형주가 이끈다라는 건데요. 박유학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엑시노스 점유율 상승, 디램의 업황 개선이 삼성전자의 주가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 목표 주가를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관련주들이 추려질 겁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건 맞는데 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 도이치가 아니지. 일본 있잖아요. 일본 증권사 이름 뭐지? 맨날 이렇게 까먹네. 거기서 그때 8만원 간다고 목표 주가 때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분석했었잖아요. 이 말이 맞다 라고 했잖아요.
8만원 넘었습니다. 지금 8만원 넘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키움증권 연구원 같은 분들이 9만원에서 10만원 높이고 있어요. 마치 편승하는 거죠. 이 상승에 자기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저 사람들 코로나 폭락 때 무슨 말인지 찾아보세요 한번. 예, 제가 붙여놓는 것도 입이 아픕니다. 이제 JP모건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수 있지만 지속되긴 어렵다. 이게 정말 재밌는 한 수입니다. 바둑에서 묘수를 두는 거죠. 묘수. JP모건은 자기 입을 털어서 비트코인의 천정을 깨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잠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리플 어떻게 되고 있지? 아 갑자기 뭐야 폭락하잖아. 야 왜 이래? 야 갑자기 폭락하면 어떡해? 그래도 수익권이네요. 야 이거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방송해야 되네. 아니다. 자 아무튼 JP모건이 디지털 여기도 재밌어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전통적인 금에 비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고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데요. 저 근거가 뭐죠? 굉장히 궁금한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는 근거가 뭐죠? 가상화폐도 투자 연령층을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통계 본 적 없는데. 금과 경쟁한대요. 지금 JP모건이 굉장히 그 게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갈 수 있어. 이러면 지금 3만 달러, 4만 달러 하고 있는데 천정이 10만 달러로 높아졌어요. 이 말 한마디로. 야,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도 갈 수 있대. 왜냐면 얘들은 영향력 있는 그 인베스트 뱅크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과 경쟁한다. 요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연말연시 은행에 베팅한 개미들 5일 만에 2천억을 순매수했다. 자, 지난달 29일 주부 윤모 씨는 누구죠? 저 실존하는 인물인가요? 주식 50주를 매수했다. 윤 씨는 평소에 금융주 투자에 관심이 있어 주가를 종종 확인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48,000원대였던 KB금융이 43,000원대까지 내려간 것을 보고 주가가 싼 것 같아 매수했다. 진짜 패착이죠. 네. 금융주가 오를지 말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저분이 매수한 이유는 싼 것 같아서 매수했대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가가 싼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안 좋습니다. 주가가 내가 기다리던 목표가가 와서 매수했다가 아니고 봤는데 좀 싼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더 싸지면 어떡하려고요. 아무튼 예. 출이 1000억 불이다.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 정부 사상 첫 반도체 전망치 발표했다. 참. 또 입 아픈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2, 3분기부터 알고 있었는데 비과세 안 된다고?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종 1주택. 이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최종 1주택을 팔 때 앞에 있는 집을 다 팔고 1주택이 된 날부터 추가로 2년을 더 갖고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얘들이 빨리 팔 겁니다. 팔면 그 돈 어디로 갈까요? 예, 다른 투자자로 옵니다. 주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쪽으로도 어느 정도 오겠죠. 이런 것들은 그 증시 주변 자금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팩터입니다. 유럽의 그 독일 실업률 변동이 좀 좋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유럽이 별로 안 좋죠. 파셜 락다운과 그 토탈 락다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쇼핑 동향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액이 27%가 올랐어요.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제가 아직도 NH 한국 사이버 결제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거 언제 팔지? 저도 언제 팔지 고민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튼튼해서 그렇습니다. 하락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얘가. 자, 지금 결선 투표 진행 중입니다. 오펙 플러스 A는 락다운 중이라죠. 락다운이 아니고 데드락. 락다운이 입에 붙었다. 30분은 넘기면 안 되겠죠. 이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68조입니다. 4.22% 올랐어요. 오늘 투자자 예탁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 개인 투자자가 1조를 넘게 매수했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예탁금이 1조 줄겠구나 했는데 지금 2조 4천억이 늘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입된 금액은 얼마다? 3조 4천억이 유입됐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천정을 깨고 있습니다. 신용융자도 좀 있으면 20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또 막 때릴 겁니다. 뭐 B2 뭐 늘었다, 뭐 20대 청년 A씨는 이러면서 막 헛소리 막 삐약삐약 할 거예요. 지금 미증시는 조정 중이다. 조정 중이고, 아까 유럽 그 독일이랑 영국이 락다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위안이 강세고 그것에 힘입어 중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중국은 또 박스권 탈출을 하겠네요. 10년물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채를 단기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지금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약간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좀 경계를 하시고요. 지금 유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되돌아기라더니 또 상승하네. 금은 알 수 없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제 저한테 늦은 시간이 됐네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코인을 좀 해결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투두리스트는 완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